한때 그녀에게도 밝고 꿈 많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힘든 고난에도 세상의 빛은 더욱 따뜻하게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역경을 이겨내고 또 다른 꿈을 꾸는 그녀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다. 35 김윤숙 씨의 꿈꾸는 도전 이야기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작은 컨테이너 박스. 이곳이 윤숙 씨의 생활 터전이자 일터다. 목공예 가인 그녀는 수년째 장승 조각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녀의 장승은 밝고 유쾌하다. 남들이 봤을 때 한 번 웃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조각품을 만드는 일. 그것이 그녀의 작업 목표이기도 하다. 공유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이 있어요? 예, 인사동에서 4.20 장애인 차별 금지 이렇게 재정 촉구를 위한 시위를 했었는데요. 제 장승 갖다 놓고 장애인 각 단체에서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문구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놓고 굿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보람됐던 것 같아요. 재밌고. 윤숙 씨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대학 시절 추락사고로 인해 지금의 장애를 얻었다. 그리고 사고 후 직업재활 과정에서 목공예를 만났다. 작은 희망의 발견이었다. 천성이 낙천적이었던 그녀의 성품도 장애 앞에선 무기력했다. 힘든 시절을 극복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은 확고했다. 사고 당시 심정이 어떠셨는지? 예. 글쎄, 막 다치고 나서는 제가 장애인이 됐다는 걸 좀 인식하지 못했고요. 그냥 꽃바 휠체어도 못하고 누워만 한 1년 있었으니까 이제 일어나면 바로 그냥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병원을 이렇게 계속 다니고 이렇게 입원했다 퇴원했다 반복했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어가지고 자살 시도도 한 몇 번 하고요. 그리고 재활병원을 좀 많이 다녔는데 장애를 입어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 많이 자극도 받고 도움도 받아가지고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장애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장승을 만들었다. 장승을 만드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이 없었더라면 쉽게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 오늘은 공방에서 강의가 있는 날. 윤숙 씨는 매주 하루 공방에서 목공의 강의를 한다. 가운데 배가 죽었잖아요. 저 사포에다 잡아야 되는데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그죠? 배가 많이 죽어. 이러면 칼이 망가져요. 그것만 나오면 다 나와요.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 가운데는 윤숙 씨와 같은 장애인들도 덜어 있다. 윤숙 씨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선생님이요. 너무 예쁘고 발랄하고 처음 뵀는데 남 같지 않고 같은 장애를 입어서 그런지 더 친근감이 가고 저도 또 이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명랑하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옹이 있는데. 신체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손을 이용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던 윤숙 씨처럼 이들 역시 조각을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배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 최대한 알려드려가지고 취미생활 하시고 재미 붙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요즘 단순한 작업 차원을 넘어 진정한 목공예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얼마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서예도 그 노력 중에 하나다. 서예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목공예를 시작한 지 한 8년 됐고요. 그 중에서 서각을 하는데, 서각을 하다 보니까 좀 글씨체를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서부터 서예를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예 강습 역시 목공예가 윤숙 씨에게는 중요한 과정. 진정한 장의로 거듭나기 위해 서예 선생을 몸소 찾아서 배우는 열의를 보이는 것이다. 조금 더 숙었어요. 조금 덜 숙게. 윤숙 씨 서예 솜씨가 어떤지 잘 하나요? 예, 잘하고 있지요. 글씨가 상당히
이 남성적이고 그 활달한 글씨 필법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좋은 글씨가 나오리라고 저 믿고 있습니다. 장애를 얻고 삶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휠체어 없인 외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를 옮기고 몸을 싣는 일 또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주위에서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낙천적인 성격 뒤에 숨어있는 그녀의 근성이다. 28 되던 해에 단돈 2만 원을 들고 모질게 가출을 감행한 것도 강해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윤숙 씨에겐 절대적인 존재다. 운전 언제 하셨어요? 98년도요. 운전하셔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여기 제가 다리를 못 쓰니까 보조장치 달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강직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막 브레이크 엑셀 밟으니까 좀 위험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척수 장애인들의 모임인 그림사랑. 장소는 지역 요즘 주민회관들이 많잖아요. 작업하는 사람들. 윤숙 씨처럼 중도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미술을 공유하고 있다. 마침 오늘은 한 달 뒤에 있을 전시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빨리 와서 계약을 정확하게 하라고 한 거거든. 요즘 지역이 괜찮아요. 저 이번에 강원도 가가지고 나무를 좀 예쁜 걸 많이 구해가지고 좀 새로운 걸 하나 파가지고 왔는데 여기 그림사랑 하실에 하나. 기존에 파던 거 나무 말고 다른 나무? 네, 다른. 윤숙 씨가 만들어온 작은 조각품이 회원들 사이에 웃음꽃을 피워낸다. 껍데기 있는데 껍데기 벗겨내고 한꺼풀 벗겨내고. 네.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요? 타경준 화백님 소개로 이제 작품만 몇 번 내다가 같이 모임도 갖고 식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참가하게 된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전시회하고 그룹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랑 모임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어요? 글쎄요, 여기는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그리고 척수 장애인들 같은 장애 유형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또 저는 공예하지만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붓글씨 쓰시는 분들도 서로 교류도 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되고 한참인데 40분. 이곳 회원들 모두는 윤숙 씨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이다. 윤숙 씨는 이들을 만나며 고통을 즐겁게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많이 단정해졌는데. 김윤숙 씨 어떤 분인지? 좀 재미있는 친구죠. 그림사랑 동호회 저 그림 그린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의 다 다치고 많이 좌절과 우울한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데 윤숙 씨는 그것을 빨리 극복한 친구 같더라고요. 밝고 좀 괴짜 기질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양화를 권했는데 자기는 서양화보다 목각이나 조각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목각을 시작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날 밤 모처럼의 외출길에 나섰던 윤숙 씨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댁에 들렀다. 딸의 방문이 그저 반갑기만 한 부모님이다. 네, 고맙습니다. 반찬 많아. 몸도 성취하는 딸이 험한 바깥 생활에 상처를 입진 않을지 늘 노심초사인 어머니. 강인한 딸을 믿고는 있지만 가슴 한켠에 묻어둔 안타까움은 감출 길이 없다. 잘 사는데 혹시나 딸이 잘못될까 걱정되는 부모의 심정. 연락도 자주 없는 딸이 때론 무심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지는지도 모른다. 따님이 제일 걱정되실 때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차 몰고 나갔을 때 집에 어떻게 잘 들어가는가. 또 요새는 하도 험한 세상이라 또 몸도 잘 못 쓰는데 누가 밀어내고 차나 뺏어갖고 도망가라는가 그런 못된 생각이 들어요. 또 휠차 타는 거 보니까 한 발짝 걸었으면 또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의학이 앞으로 많이 발달되면은 어떻게 내 생전에 걸렁으로 볼런지 저렇게 살다 죽을런지 잘 모르겠네 그거는. 앞으로 삶을 갖다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제 사회 봉사하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했으면 아일층 더 넣으라고. 그래서 돈을 모아. 딸이 자립을 선택했을 땐 밤잠을 못 이루던 부모님이었지만 이젠 딸의 강인한 극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처음엔 막 혼자 나가서 하는 것도 반대하시고 목공하는 것도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좀 반대 오기로 제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도 살 수 있다는 것. 많이 잘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많이 대견해 하시니까. 저녁부터 내리던 빗줄기가 밤이 되자 더욱 굵어졌다. 우산을 받쳐들 손이 없으니 몽땅 비 세례를 맞아야 한다. 아직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윤숙 씨는 알고 있다. 그래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일 수 있는 작은 쉼터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진정한 공예가로 성장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식적으로 풍요로운 공예가가 되고 싶어 시작한 공부. 그녀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에 재학 중이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이 공부는 어쩐지 그녀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 문화교양학과 특별히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전통 공예인 장승을 깎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순 기술에 멈추지 않으려면 좀 깊이 있는 물건이 나오려면은 내적으로 좀 뭔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타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고요. 지금 취미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자기 손기술로 당당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쟁이가 좀 되고 싶고요. 그게 가장 큰 꿈이고 이제 소소한 계획은 전국에 있는 장승을 다 축소 복원해가지고 미니 장승 박물관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때에 새로운 희망을 찾은 김윤숙 씨. 희망은 희망을 찾는 자의 몫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그녀가 만든 장승의 표정처럼 항상 그녀에게도 희망이 가득하길. 언제나 환하고 밝은 김윤숙 씨의 얼굴을 기원해 본다.